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한미 간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공급망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당선 축하와 함께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心よりお祝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こうした日韓関係改善のためにこの新大統領と緊密に協力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주요 외신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당락의 주요 변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대선에서 한국 유권자가 현 정부 기간 치솟는 주택 가격에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역시 20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경제 문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었다고 꼽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중정책 노선을 보수적으로 재설정하면서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을 점치는 월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보수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드에 민감한 중국이 한류 금지령을 다시 발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복 조치는 한국의 소비재와 서비스재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자, 이어서 새 정부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정책들 저희 기자들과 함께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권영훈 부장, 산업부 신영훈 기자, 그리고 증권부 박승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분 다 각 분야에서 오래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권영훈 부장, 네. 오늘 이 모임의 좌장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네. 이번 대선의 어떤 향방을 좌우했다, 갈랐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알기 쉽게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였습니다. 촛불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죠. 그런데 부동산 분야만큼은 공정, 평등, 정의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 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데요.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평균이 10억 원을 넘었고 강남의 경우 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정부가 공급을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면서 집값은 오히려 더욱 자극했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을 했고 집권 말기에 공급 정책으로 그나마 전환하면서 지금 집값이 서서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라는 겁니다. 두 정권 모두 강남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는데 집값은 못 잡았죠. 이렇게 된 데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선생님이라고 불린 김세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짰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거죠. 그 결과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무능한 정권을 비판했다는 점이 가장 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집값 안정을 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답변부터는 조금 더 짧게 해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렇나요? 죄송합니다. 각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기존보다 경제가 더 성장하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두 분은 들어주시고 우리 신용훈 기자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권 부장께서는 왜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대내 변수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어떤 경제 현황을 봤을 때도 대외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등 그 내수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주택 공급 250만 호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건설 투자 회복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반영이 돼서 오늘 주식시장에서 이제 건설주가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민간 소비가 개선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좋게 봤습니까? 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이미 선거 전부터 이제 민간과 기업 주도의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예고했었는데요.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지나친 규제로 이제 시장 왜곡을 불러온 만큼 이 같은 새 정부의 정책이 시장 정상화는 물론 경제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신용훈 기자는 좀 비관적인 네. 모양입니까? 비관적이라기보다는 좀 반반인데 손을 반쯤 들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절반의 기대와 절반의 우려감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장 경제 활성화에 지금 새 정부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복지라든가 물가 같은 서민 경제 쪽에는 조금 등한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요. 이 큰 두 축을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이끌어 갈지가 새 정부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되는 정책들 하나씩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자본시장 분야인데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박 기자? 네, 이제 당초 두 후보 모두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증시의 수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세부적으로는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문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자본시장 정책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자, 문 기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장 관심이 크실 부분이 바로 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23년부터는 이 주식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 5천만 원 이상의 주식 투자 수익을 걷는다면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아예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는 폐지되겠고요. 새로운 과세 체계가 세워질 계획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충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는 전면 폐지가 되고 증권거래세는 유지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뭐 공매도, 물적 분할 지금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뭐 공매도 제도나 이 물적 분할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면서 개선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랬죠. 네, 먼저 공매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 대주기간이 90일인 반면에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연장이 계속 가능해서 사실은 계속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담보 비율 또한 개인이 140%에 달하고요. 윤 당선자는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대주기간과 담보 비율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는 자동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도 문제가 됐었죠. 이를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는데요. 만약 분할 기업이 상장을 한다면 기업 공개 공모 청약 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밖에 또 눈여겨봐야 할 공약들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있죠. 이러한 이유를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영진 먹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다소 강력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경영진들의 무제한 장내 매도를 조이겠다는 건데 이 기간과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이 인수합병 등으로 매각돼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인수기업 주주에게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또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현재 주식 상장 폐지 요건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문형민 기자와 함께 예상되는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변화들 짚어봤습니다. 네, 문영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양도소득세를 폐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주가가 상승해서 이제 세금 없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주가 부양책일 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관련해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 선대위 경제정책 본부장 역할을 한 윤창현 의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당분간 그 양도세 없는 상장 주식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수요 기반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뜨면은 개미들도 엄청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그대로 세금을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면에서 일종의 주식시장의 부양책 플러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미 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 네, 이게 주식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게까지 좀 와닿을 만한 정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뭐 양도 차익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 세법상 대주주에 속하는 사람들,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큰 손들한테도 혜택이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보통 이제 대주주 요건 피하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그런 행위들이 빈번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법제도가 개선이 되게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다 보면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 개정을 하려면은 민주당 반대를 좀 이겨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예. 그리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이 있는데 여론이 얼마나만큼 여기에 호응을 해줄 것이냐도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본 시장하고 요즘 좀 맞물려 돌아가는 가상화폐 시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 변화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이제 시각 자체가 180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도박과 비슷하다는 현 정권의 시각과 달리 이제 와이노믹스는 친코인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와이노믹스의 한 축인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에 대해 정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코인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코인 투자 수익은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에 불과하고 국내 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마땅치 않습니다. 또 국내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며 현 정부와 대조되는 친코인 행보를 예고했습니다. 현재 55조 원 규모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는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발행은 금지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정부가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ICO가 허용되며 국내 프로젝트의 자금 유치 방안이 확대되고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벤처나 스타트업의 자금 유치를 통한 그 산업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최저 2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다고 봐야죠.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깜깜이 공시, 기습 상패 등의 투자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기조가 변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친코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다음은 기업 관련 정책들입니다. 신 기자, 이 기업 정책들이 이제 과거하고 좀 많이 달라질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새 정부의 산업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정책하고요. 기업 정책의 대전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탈원전 중단하고 원전 중심으로 복귀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기업 정책들 친기업적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것이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법인세 강화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업들을 옥죄왔던 정책들을 새 정부는 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기업 정책이 대기업 집단이나 부의 세습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은 새 정부의 같은 경우에는 경영 활동을 좀 보장해주는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방서우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표방하는 기업 정책의 핵심은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기업들이 성장과 투자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해온 규제 80여 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는 한편 법과 정책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입으로는 규제 개혁을 떠들어도 실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에 관한 법제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법조인으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규제의 틀,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법의 그 체제의 그 개혁을 반드시 이거는 저는 해낼 생각입니다. 규제를 줄이는 대신 투자와 지원을 늘려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 50여 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과 문화 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연구 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미래차, 2차 전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경제계에서 화두가 됐던 노동이사제 민간 분야 도입은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민간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대기업과 관련해선 총수 친족 범위를 축소하고 전속 고발권을 유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기업 사냥꾼으로부터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세액 공제를 25%로 확대하고 납품 단가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가업 승계 요건 완화 등의 공약 이행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다음은 이 부동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저희 홍원표 기자가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250만 가구 공급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 공급은 충분하다며 재건축 재개발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올리는 등 부동산 투기를 막는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부족한데 주택시장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많았고 유동성까지 늘어나면서 집값이 치솟았습니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을 지켜본 윤석열 후보는 서울의 40만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1, 2,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의 버금가는 무려 1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땅이 부족하고 정비 사업이 더딘 서울의 공급을 위해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로 높여 고밀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 양도와 취득, 보유세를 모두 인하할 방침입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취득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으로 세금의 부담을 느낀 수요층이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2년을 배제해 매물을 유도하고 생애 최초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1주택자의 조세 반발이 커지자 종부세율 인하와 재산세와의 통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막연한 공급 폭탄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을 정해놓고 여기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사업지별로 가능한 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 물량이 되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 사례를 누적해 가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2 계약갱신 청구권을 종전 2년으로 되돌리는 임대차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TX-2와 F노선 공약은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모처럼 공급 물량이 좀 나아질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예상되는 경제 정책들 살펴봤습니다.